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식사 끝나고 오늘 그 간짜장 곱빼기를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중국 음식을 먹었네.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홍다 방송하는데 그걸 먹었네. 예, 우연히 그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거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네, 곧장 자료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한국 성형외과도 인수했던 헝다 자본이 서울 또는 뭐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들어왔었다면 흐드드. 네. 그리고 지금 그 배경 사진은 코리아 타임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코리아 타임즈에 있었던 원진 성형외과, 진짜로 실제로 인수해서 그 합작 어떤 엄청 크게 했나 봐요, 성형외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진짜 성형외과까지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아시아에다가 이렇게 막 거대한 사업을 할 정도면 분명히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왜냐면 본업이 부동산이니까 뭐 리조트나 뭐 호텔이나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들어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그 본토에서 위기가 왔을 때 해외 자산을 처분하거든요. 일본이 91년도에 그랬거든. 일본이 그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 망해갖고 해외 부동산 완전 헐값에 팔고 본토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 위주로 할게요. 일단 오늘 증권 방송은 아닌데 오늘 중국, 상해, 홍콩 이런 데가 어떻게 끝났는지 대충 보자고요. 일본은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얘네는 추석도 없나 얘네는? 어쨌든 열어 가지고 어저께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꽤 많이 빠졌어요. 200원이나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상하이는 막 급락해서 출발했다가 막판에 또 플러스 0.4%, 조금 플러스로 나서 끝났네요. 일단 뭐 자금 지원한다느니 뭐 자구 계획을 제출한다느니, 그다음에 내일 그 이자는 그 지급한다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홍콩은 휴장이었죠. 어저께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0.5%. 그저께 엄청 폭락했다가. 그다음에 이거 대만 갔거는 아마 어저께나 그저께 열리고 아마 휴장이었을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으면 이거는 오늘 휴장이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올랐을 거라고. 그 다음에 방캐, 완커 그룹 있죠. 부동산 1위. 거기는 어저께 많이 반등했어요. 1위니까 그랬잖아요. 항상 2, 3등이 많이 박살나고 나서 1등은 제일 늦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1등은 반등도 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버그란데, 우리가 헝다 맨날 걱정하는, 어저께도 조금 마이너스, 0.01. 야, 이거는 그냥 눈치밥으로, 그러니까 좀 하락이 좀 멈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진짜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느냐, 내일 시장이 반응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일 그 이자 만기되는 거, 이자는,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에요. 이자는 납부한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이자 원금 상환 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살리느냐. 차트는 부도 차트인데 또 모르죠. 뭐 공산당 이 사회주의 이쪽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핑한 그 보험회사, 어저께 이거 오늘 열렸는데, 이거 상해예요. 이건 열렸어요. 근데 또 마이너스가 나서 끝났네. 핑한 보험회사, 이거 지금 그 헝다에 물렸다고 그랬죠.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또 빠져서 끝났네.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된 건설업체는 안 열렸고, 그 다음에 상해, 대만은 오늘 열려서, 대만은 아니 대만 말고 그러니까 중국 상해는 열려서 종합지수는 조금 플러스 나서 막판에 회복을 했지만, 핑한 보험회사는 평안보험이죠. 거기는 오늘도 급락해서 끝났다. 1.85%면 마이너스 많이 났잖아요. 자, 그래서 헝다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뭐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게 월봉 4달러, 여기가 4달러에 상장했던 거거든요. 9년도 말에 4달러에 상장했는데 그것도 깨고 내려가서 지금 2.27달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꼬리 달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와, 이게 로그 차트라서 이렇게 급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살려도 죽여도 어차피 얘는 부도난 차트예요. 차트로는 상장 이후로 어떤 가격보다도 이게 최저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만약에 그 헝다 자금이 부동산 자금이니까 일본이 그렇게 많이 뭐 록펠러 센터도 사고 막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많이 했다가 나중에 망해갖고 해외 부동산 그 헐값에 파느라고 그 나라들의 그 부동산도 망가뜨렸거든. 근데 만약에 헝다가 자기네 나라 그
그 뭐랄까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자산을 팔게 되면 그 시진핑이 명령하지 않겠어요? 너 살려줄 테니까 너 해외에 있는 자금 빨리 다 팔아갖고 돈 일단 회수해와. 그러면은 막 30%씩 할인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국에도 만약에 그런 자금이 들어와 있었다면 빠져나갈 때 망가뜨리고 나갈 수가 있다고. 호주가 그렇게 망했다고 그러거든. 그 중국인들이 싹 들어왔다 나가면서 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이 몇 개 비슷한 댓글 달렸고요. 한번 댓글 보면서 오늘 댓글을 좀 빨리 읽을게요. 그 대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차트랑 해외 뉴스도 보일게요. 87% 하락한 것도 있어. 그거 황당해. 그 차트도 제가 캡처해놨어요. 자, 오렌지 슈트님, 제가 이제 그 기시감 얘기를 했더니까 그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 기시감에, 그러니까 제가 헝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조사는 솔직히 못했어. 힘도 없어. 그 기시감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의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 보세요. 평안보험이 망했잖아. 지금 폭락했단 말이에요. 물려갖고. 그럼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뭐랄까 PF나 이런 대출을 많이 하거든. 특히 해외에다가도. 근데 혹시 삼성도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우리나라 제일 크니까 의심의 눈을 갖고 봐야 돼요. 삼성생명의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오래전부터 중국 내 합자법인으로 상당히 많은 상품 판매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세요. 지금 오렌지 주스님이 아마 정확한 얘기겠죠. 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제 감히 그런 게 괜히 불길한 느낌이 있어. 꼭 불길한 느낌은 뭐 맞을 때가 가끔 있어요. 2. 지난 7월 김근익 당시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찾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할 만큼 비교적 가계대출 상승률이 높은 보험사입니다. 삼성생명 그래요? 좀 타격이 있겠네. 98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생명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삼성자동차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투자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는 긴밀하고 그룹 내 중요도가 높은 점,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워요. 일단 헝다 성형외과 정보도 아마 오렌지 슈트님이 지나가는 말로 넌지했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인수했더라고. 자, 뉴스를 볼게요. 짠, 보세요. 2015년 기사입니다. 메디컬 동정 원진 성형외과 중국 헝다그룹과 세계 최대 규모 성형외과 개원. 그리고 중국의 인기 프로축구 구단인 광저우 헝다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헝다그룹이 지난 23일 한국의 원진 성형외과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를 중국 텐진에 오픈했다. 보세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래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좀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월세라도 몇 개 와 있지 않을까? 오피스텔 몇 개라도?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짜투리 사커. 축구 뉴스예요.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 10년 전이야. 조원이, 축구선수 있잖아요. 중국 광저우 헝다 이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선수도 보니까 감독도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듣는데 아마 몇 명, 막 교류가 있거나 뭐 입단했거나 막 그랬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헝다가 유난히 우리 한국에 발을 많이 연결이 많이 있어. 그러면 본업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면 만약에 제주도 쪽에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 거기에 맨날 그 리조트 만들고 뭐 개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설마 아파트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잠깐 이따 마지막에 다시 볼 건데 요 차트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볼게요. 항생, 상하이, 코스피 세 가지 지수랑 그다음에 왕커, 그다음에 헝다, 그다음에 평안보험 요 세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댓글을 좀 볼게요. 댓글에 요 중국이랑 이렇게 헝다랑 관련된 거 있는 거를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캡처를 많이 했으니까 그 대신 빨리 읽을게요. 해석은 제가 됐으면 안 할게요. 노조크님, 지금 위안화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권 통화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원화만 급격히 오른 게 중국이 원 위안 통화 스와프를 통해 원화를 달러 조달을 위한 빡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지 않나 의심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지, 헝다 사태의 여파가 중국 안에서만 끝났으면 좋겠지만 괜히 우리나라의 불똥이 더 크게 튈까봐 두렵네요. 저도 이게 걱정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송 어느 유튜버도 안 하고 있을걸? 기자들도 이런 거 보도 안 할 거야 아마. 왜냐면 이건 한편으로 어떻게 내피셜 같은 거거든요. 남정병덕님도, 유유 키타님도,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한중 통화 스와프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럴까요? 진짜 왜 유독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 조피디 튀고 있어요. 뭘 튀어?
원 위안화 흐름 보세요. 원달러 비교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변동이 없다면, 그러니까 원 위안화 이것보다 원달러가 미친 듯이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무슨 큰 일이 있나. 남자의 마음은 갈 때 중국 부동산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 건가? 그럼 한국인들만 중간에서 죽는 건데, 이거 죽는 건가? 이런 뭐 개그 있죠. 중국 부동산 그룹이 한국 모기지에 투자하다? 근데 악성화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깎는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조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은 남자의 남자의 마음은 대쪽이어야 되는데 갈대여가지고 좀 무시무시한 얘기하네. 그러니까 요런 지금 그 댓글들이 많이 있어갖고 제가 좀 모은 거예요. 다음 거. 될 수 있으면 제가 빨리 읽을게요. 양이 좀 많아요. 양치기 소년님 아닌데? 그러니까 이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시닉 87% 폭락 후 거래 중단. 그래서 제가 일단 차트를 찾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야, 이거 하루에 87% 하락한데 왜 거래 정지해갖고 상장 폐지되고. 야, 이거 무슨 벼락 주식거지다 그러면. 동방의 별빛님. 과거 장기 차트 등 정말 훌륭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폭락에 대한 저희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폭락은 조용히 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장밋빛 전망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오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폭락론자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았었고 현재도 너무 많아요. 게다가 폭락이 몇 명 없는데? 폭등론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게다가 폭락이 올 거라고 믿는 무주택자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 한쪽만 보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헝다건을 핑계로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열정적이고 고도의 유머까지 섞인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수부타이님, 우리 채널 등 몇몇 소수 채널에서만 헝다, 코뿔소, 백조 등 얘기 나오는 거고요. 메이저 언론이나 각종 경제지 보시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상 최고가 경신 뭐 이런 말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분석, 객관적인 보니까 시각인데, 구독자 아직 2만도 안 되는 우리 채널은 엘리엇 아니 무시하는 글이네요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마치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 이거 똑같은 거야. 노사모에 가가지고 뭐 몇 명 나눠보면 완전히 빨갱이만 있는 것 같고, 또 박사모에 가보면은 완전히 그 몇 명 해보면 또 보수골통만 있는 것 같고, 딱 이른다니까. 우리 친척 고모님 맨날 TV조선 맨날 봐. 그 트로트 있잖아요. 그거 보다가 그 끝나면은 채널 안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뉴스나 정치쇼 정치 토론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토론하니까 문재인 빨갱이 이 얘기만 맨날 한다니까, 우리 고모님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친절한 엘리냐님이 제시하는 각종 데이터에 기반하여, 친절한 1.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제대로 확인하는 것과 2. 거품을 붕괴시킬 트리거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헝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미스터 강님, 제가 외교나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유튜브 방송의 자료를 보는데, 엘리언님의 방송 중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과 그것으로 파생될 중대만 전쟁의 가능성은 외국어에서도 길게 보아 27년 이내로 보는 시각이 있어. 외국어에서도 그래요? 몇 년 안 남았네. 그럼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 부동산이라는 자산 분석 방송으로는 다소 생경하지만 특징적인 분석이 돋보입니다. 칭찬하는 거죠. 이게 퍼거슨 기사 얘기한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기에 부원하여 지금의 북한의 동향을 자주 살펴보는데, 어쩌면 중대만 전쟁보다 남북 통일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감흥을 자낼 정도로 북한의 상황과 혼란과 자멸 수준의 내분을 여러 상황에서 느껴집니다. 이거 좀 겁나는데, 통일 지어내기 전에는 뭐 부동산 주가 다 폭락한 다음에 통일이 된다고 보통 그랬거든요. 혼란이 오니까. 엘리언님도 북한 관련 유튜브나 정보를 체크해 보시길. 괜히 북한 거 괜히 봤다가 빨갱이 해가지고 간첩해갖고 국정원에 끌려간다니까. 저 안 봐요. 이게 중요한 게, 향후 통일이 되면 이 시장의 화폐개혁, 환율, 수출과 내수시장 확대 등 전율할 수준의 연쇄 이슈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면, 그거 먼 얘기니까 나는 관심 없어요. 숙제내주지 마세요. 대중들이 너무 북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사료되는데, 다시금 그 중요성의 경각성을 경지하기 위해 간단히 몇 자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은 감사한데, 나 북한 싫어. 닥터정님, 소설 하나 써보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듯이 남북통일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 외세의 힘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가갖고 종전선언, 남, 북, 미국 이렇게 셋이서 짜옹짜옹 뭐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뉴스에 보니까. 중국은 경제 폭망으로 5호 16국으로 쪼개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미, 일, 유럽 등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져 있을 때 통일 한국이 전 세계 경제 회복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
결국 미국에 이은 G2로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소설 끄적여 봅니다. 그냥 끄적이고만 마세요. 야, 마이클 샌벨러님, 일체제 일국가는 이미 불가능하지 싶어요. 통일보다는 북한의 정상국가 탈바꿈하기만 기다립니다. 안순홍님, 한국 금융권이 리먼 파산에 물린 돈이 10조 수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생명이 5천억이었어요. 어유, 그러면은 20%, 20%네, 20%? 20%는 아니고, 5%. GC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전부터 차액 거래 납을 하더니 취임 몇 달 만에 바로 쇼부가 아니라 쇼부겠죠? 제 생각으로는 알려진 것은 일부고 실제는 더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물린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 아예 회사를, 산업은행이 그 리먼 인수하려고 했던 거 버리자는 착상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는 헝다랑 우리 기업이랑 부동산이랑 아무 관계 없다 넉넉고 있다가 어느 순간 뉴스가 터져버리면, 뒤늦게 터져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그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미숙님, 제가 남편한테 엘리언님 천재 같다고 했어요. 어우, 그래요. 어우, 저는 들어봐도 어려워서 어리둥절하다 끝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미숙님, 엘리언한테 그러니까 속았어요. 네. 자, 김동동님, 저는 여기 방송 댓글 다 좋아요. 다만 어느 한 방향으로 확정 편향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로 열어두고 무언가 변곡점이 올 수 있구나, 경계하자, 신중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는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어느 교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도 하고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올인하다 보면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의견 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좋은 의견이네요. 안순홍님도 맞는 말씀. 어찌찌뽕. 양양철님, 재밌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틴 암스트롱 주기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2020년 1월쯤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위기가 오고 2022년 전후까지 주식 및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마틴 암스트롱은 이 상승을 슬링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2022년 전후를 기준으로 개폭락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후면 지금이라도 될 수 있죠. 지금 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내년 2022년, 지금 2021년이니까 2024년까지 세계적인 구조조정 대공황, 다음 이 개폭락 시기에 살아남은 기업을 중심으로 2032년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폭등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틴 암스트롱? 달 착륙했던 그 암스트롱 아니에요? 미국 다우지수 기준으로 6만 포인트까지 상승. 와, 지금 3만 정도 되는데 6만 더블이네. 쌤님, 월스트리트 예언자 마틴 암스트롱 아시다니 반갑네요. 그래,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암스트롱 그러면은 전 닐 암스트롱만 생각나는데, 마틴의 프로그램이 대통령 조기 임기를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다는데, 만약 맞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요? 대통령 바이든 임기를 다 못 마친다고? 근데 마틴이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중에? 그러면은 나이 많아서 그다음에 아니면 저격당해서 그거는 뭐 생겨봐야 하는 일인데 그걸 갖다 미리 그걸로 어떤 행동에 옮기기는 힘들어요. 미스터 캉님, 댓글 방송을 보다 순간 스친 생각 폰을 입력하니 간단히 중국 부동산 부실로 무너지려는 폼새가 과거 한국의 IMF 대자뷰 느낌, 즉 미국이 곧 테이퍼링 예고 중이고 금리 인상도 내년 이후 시행할 수준, 이런 상황에 음모론적 시각에 서면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손봐줄 절호의 기회라고 미국이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건 가능한 얘기예요. 즉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을 반박자씩 빨리 가져간다면 원투펀치에 중국이 녹다운 되는 거. 뒤에 좀 뭐지가 댓글이 좀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큰일인데? 또 맞춰볼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전 실장님, 만약 중국이 당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자유경제를 상대로 일부러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면, 저도 이 생각 좀 해봤어요. 마치 중국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했는데, 중국은 원래 그지잖아. 근데 미국은 있을 거 다 있는 놈 아니야. 근데 둘이 같이 망해봐. 그러면 믿지는 거는 미국이 더 믿져요. 그런 걸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나 100원 손해보고, 그러니까 나 반토막 나고 너 반토막 나면 누가 더 손해게? 미국이 훨씬 더 손해죠. 왜냐면 미국은 가진 게 많잖아. 중국은 가진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털리는 거고. 일본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은 그냥 그야말로 미국에 당했죠. 달러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전 세계를 재세팅하기 위하여 코로나가 1차 공격이었고, 그럼 코로나도 중국이 했다는 거? 2차 공격이 금융위기 도발이라면,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자 이거죠. 전 세계 다 같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 봐라, 자연인은 코로나에도 금융위기에도 취약하다.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라면
플랜을 세우고 있는 거라면, 전 실장님, 혹시 대공 실장님 아니야, 혹시 이분? 국정원의 대공 실장. 야근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좀 너무 허황되니까. 이동엽님, 오늘 중국 국채금리가 0.44% 상승. 이게 아마 어젠가 그저께 캡처한 거예요. 달러 위안 확률이 0.14% 상승. 홍콩 달러는 그냥 제로인 것을 보면 금리나 환율이 상시적인 변동 범위 내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황당으로 문제가 중국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것보다는 내일 모레 FOMC 회의 결과를 사실 그래요. 이게 중국 거는 이제 워낙 알려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벌써 이미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주무시지 마시고 저랑 제 엘리엇 TV 지난 것 좀 보시면서 2시까지 보지 마시고 그 네이버 국제뉴스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신년과 꿈님, 확실한 것은 기축통화는 달러와 엔화가 답이라는 거. 파운드와 유로는 뭔가 위험한 느낌. 그래요? 저는 못 느끼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좀 마저 또 읽을게요. 사라라님, 처음 보는데 구독 눌렀네요. 1억인 처음. 다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구독자 중에. 미스터 강님, 취기의 힘으로 한마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미국 수뇌부인데 중국이 지금의 구매 가능 지수 GDP가 75%에 육박하고 2030년경에 대등하거나 오히려 살짝 능가하는 수준이라면 분명 기축통화국 발권국의 황금알을 안는 거위알을 중국에 빼앗길 위기라면 미국의 수뇌부들이 초비상이 걸려있을 것은 자명. 이것을 각자의 대내에 감각적으로 뇌에 주입바람. 당근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실에 더 나아가 공동부유라는 화두. 한마디로 하향 평준화의 삶을 구호로 내건 것. 당근 부실 플러스 정상 물건이라도 재산가액이 공산체제의 위화감을 노정할 정도면 알아서 정리하라라는 반강제적 명령인 것. 여기다 이런 하늘이 준 호기를 스마트한 미국이 놓칠까요? 즉 선분다 이거죠. 중국의 급부상과 G2의 선두권 진입에 전전긍긍하던,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전긍긍하던 미국이 이런 호기를 그냥 방강할 사람들이 아니죠. 비유적으로 쇼케이스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결론은 시진핑이 과욕을 넘어서 속으로 맛이 살짝 갔다는 거죠. 자신의 임무가 G2 수준에서 차기 주자의 바톤을 무난히 승계해주면 되는 역할을 오판해서 무리수를 두다 폭망하는 케이스죠. 괜히 이제 미국에서 대들다가 당근 글로벌에도 엄청난 악영향, 경착륙을 각오해야 할 듯. 우리나라 어떻게 해? 망하는 거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오판하면 엿고생한다, 개고생한다는 격언을 곧 적나라하게 목도할 듯. 경착륙, 대폭락, 임박할 듯. 좀 그럴듯한 말인데 좀 무섭네요. 저씨박님, 2015년 중국몽 때부터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것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소련이나 일본이 부상할 때 GDP의 40% 선에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지금 70%였는데? 중국이 미국 GDP의 40%가 된 시기가 2008년입니다. 한참 벌써 몇 년이야? 12년 지났네. 무너뜨려야 할 시기에 서프라임 터져서 시기를 놓치고, 미국이 지가 똥 쫓아갖고 다른 중국을 손 못 봤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 컸겠네? 오히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야, 요리 고수들이 많으니까 저 머리가 많이 깨우치네. 제가 모르는 내용을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니까 저도 좀 그림이 그려지네. 이제는 중국이 미국 GDP 70%가 넘습니다. 미국도 시간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무서운 얘기들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댓글. 닥터정님, 상하이 부동산 개발사 시닉 홀딩스 어제 장마감 직전 87% 폭락, 거래 정지됐대요. 코인도 이러진 않았는데, 무슨 어떤 주식이 하루에 87% 폭락한 다음에 그날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가 되냐고. 그러니까 푸른나무님도 코인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찾아왔어요. 오커피님 가입 신청합니다. 중간중간 터지는 개그 기다리며 방송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방대한 자라도 기가 막힙니다. 엘리언님 최고. 이제 처음 하셨어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님. 이 앞으로 갈대. 2015년도인가 중국 부채발 위기 때 가장 많이 본 댓글이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이다. 박근혜 정권 때죠. 실제로 정상 간 우호적 분위기 좋았고요. 진짜 천안문 광장에 가서 막 이렇게 술잔 막 이렇게 건배하는 것도 나왔었는데, 테레비. 미국이 삐져서 트럼프로 무역 환율 전쟁 시작, 각자 도생 시작, 한국의 수출품 소비 시장에서 적대 관계로 변한 중국, 샌드위치 외교. 현재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이다라는 여론이 우세함. 중국보다는 미국이죠.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은 감소하고 미국과의 안보국 방향률
경제 연관성은 증가하여 나타난 심리. 코스피 2015년 위기 이후 2016년 상승 마감, 2021년 위기 이후 내년의 상승 마감, 이렇게 예측하시네요. 한 번의 폭락과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시작될 듯하네요. 근데 뭐 한번 폭락했다가 올라온다는 얘기네. 중국이 한국에게 꼬리 내린 외교서부터 상승장이 시작 전조. 요즘 슬슬 약한 척 티내고 있다님 왕이가. 왕이가 한국에 왔었죠? 네.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시닉, 시닉 홀딩스 87% 폭락한 거, 자 제가 기사를 캡처해 왔어요. 딱 보니까 더 이코노믹 타임즈예요. 보니까 에버그란데 이펙트. 이제 헝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차이나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닉 쉐어즈 탱크 87% 투데이. 와, 완전 87% 주저앉았대요. 트레이딩 홀티드, 거래 정지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차트를 딱 한 장으로 보고 말게요. 짠,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차트 봤어요? 요게 87% 하락에 87%. 야, 여러분들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원래는 이것 때문에 이게 눌려 보이지, 이거 주봉이거든요. 야, 이런 차트가 있네.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87% 폭락하고 거래 정지된 거? 그러니까 이게 헝다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 진짜. 이 사람들 한두 달 전이라도 멀쩡하게 매매되고 있던 거 갑자기 예를 들어 1억 사놨는데 갑자기 8,700만 원이 날아가고 내 돈 1,300만 원 남았어. 10억이 하루 만에. 물론 그 전에 물려섰으면 뭐 1,000만 원도 안 남았을 수도 있겠죠. 황당하죠. 야, 거래 터진 거 봐라, 거래. 와, 이거는 정리매매죠. 이거 상장 페이지니까. 그다음에 댓글 맞아, 몇 개만 더 4개 남았네. 4개. 다들 추석 잘 되시나요? 식사를 하고 해외 정치를 잠시 보니 모두가 지적하던 강약의 진행 수수는 등락이 있을지언정 추세가 무너진 것 같네요. 여기서 어제 올린 댓글에서 과거 엘렌님의 새벽에 산신장님 게시에 필적한 영감을 얻었는데, 이거 제가 코픽스 금리로 기준금리 예측하는 거. 중국이 2023-4년도경에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더군요. 하필이면 또 왜 이렇게 땡겨졌대 또. 이유는 앞선 댓글에서 언급한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내부 위기에다 미국이 거의 작정하고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각종 압박 정책이 작금의 미국 경쟁력이 70% 내외의 계속 70% 나오죠. 대중국 견제가 절정에 달할 것이며, 특히 중국 입장에선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듯 대외적으로 엄청난 변수가 없는 한 2030년경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GDP 달성이 가능해 목전에 다다를 20년대 후반에 대만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실제로 과거 패권 역사를 봐도 대등한 경제력 상태보다 60-70% 근접하는 기고만장한 상태에서 넘버2가 넘버1에 도발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볼 때 그럴듯하네요. 만일 중국이 전방위적 미국 압박이 지속된다면 20년대 중반 이전인 23-24년도에 벌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훨씬 땡긴다 이거죠. 지금 외교과에서는 27년 얘기 나오는데 그보다 땡긴다 이거예요. 왜냐면 한 60-70% 됐을 때가 기고만장할 때래. 이분 얘기로는 주사위를 던져봅니다. 만일 가상 시나리오대로 중국과 부동산 대란의 원펀치에 대만 침공과 미군의 반격이나 투펀치가 장렬한다면 이 시장의 충격은 가히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와, 내피셜도 겁나는 내피셜이네요. 지금 다들 중국발 부동산 폭락만 주시하지 그것의 후속타인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데, 우리 엘리어TV에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퍼거슨 주장 얘기해가지고 내부의 위기와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대외 전쟁을 선택한 케이스는 빈번했으며, 외교사의 주요 인물들의 관심이 조금 있는 본인의 시진핑 인물평가로 보면 오랜 중국 역사에서도 성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기에 무모한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그릇이라고 보이네요. 그래요. 막대기트님, 헝다도 헝다지만 미국 FOMC에서 테이퍼링도 주시해야 합니다. 헝다가 테이퍼링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헝다랑 테이퍼링이랑 얼마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 솔직히 감이 안 오거든요. 미국이 헝다 사건을 빌미 삼아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고려해 테이퍼링을 늦출지. 그래? 이건 또 엉뚱한, 제 생각이랑 반대였네. 또 반대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헝다 사건을 발판으로 중국을 죽이려 테이퍼링을 할지, 빨리 할지도 모르겠고요. 만일 미국이 헝다 사건을 발판 삼아 중국을 죽이려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한다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음. 중국이 헝다 사건으로 금융위기가 어떻게 번져갈지 미국의 대응 자세, FOMC에서 테이퍼링 같은 거 또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진영님, 중국 경기가 무너지면 한국도 타격이 클 텐데 헝다그룹 파산 걱정이네요. 부동산 펌프질 유튜버들 그 책임을 어찌질지 몽둥이 들고 찾아가서 찜질을 해야지. 이분은 원한이 많이 샀네.
수위 난 그렇게 못하지 빵 터지. 엘런님 개그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아재 개그를 중간에 하지 말고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하라고. 중간에 하니까는 맥이 끊긴다고. 그래서 내가 난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 앞에 안 보고 뒤에 안 보고 중간만 보고 말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인 것 같네요. 댓글. 중국 썬크님, 중국이 망하면 한국의 반사이익이라 체인 리액션도 모르는 그들의 논리라면 이거 지금 상승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부동산 카페 그들의 논리라면 부동산의 가장 큰 호재인 나 이거 읽고 나 한 30분 웃었다니까. 유성 충돌로 지구의 땅이 일부 없어지면 그 희소성 때문에 부동산 호재라고들 떠드는 격입니다. 야 이거 진짜 비유가 기가 막히다. 진짜. 소프타임님, 유성 충돌 비유에서 빵 터졌습니다. 정말 촌철살인이에요. 진짜. 썬케이님, 포상회가 일주일. 로스고 0.01. 이거 10원 내 한 대 나오는데 그 예측한 거. 꼼냥꼼냥님, 중국의 홍콩 금융주기기입니다.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마카오도 카지노 금지시켰습니다. 마카오는 카지노 빼면 경제 무너집니다. 홍콩도 금융 무너지면 힘 다 빠지는 거죠. 물론 그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입니다. 저도 이 생각 했었거든요. 찌찌뽕, 꼼냥꼼냥님 또 포상이가 일주일. 찌찌뽕이라서. 김두열님, 중국인도 영주권 없으면 절대 대출 안 되며 한국인과 똑같이 대출 규제에 DSR 규제 받습니다. 중국인이 마음대로 사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네요. 19년도, 20년도에 산 것도 외국인 100명 중 매일 8% 비중입니다. 미국 교포가 거의 60% 매일. 아니면 성균관대 성대 교수, 그다음에 정고수, 이거 뭐, 일단 안유아 교수가 얘기했나 보네요. 아니와 중국인 교수 그랬더니 아니와 조선족들 시켜서 장난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올린 거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임스 킴님, 감히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한 중공 10년 2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not today. 그런 중공에 달라붙어 이익 조금 보겠다고 인민폐 직거래 시장을 한국에 열어서 중공의 인민폐 세계화의 앞잡이가 됨.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을 자극함. 이미 유대인들은 몇 년을 준비해서 중공의 앞잡이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전 세계의 본보기로 보여줄 것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유튜버는 기술 차트 분석으로 최악의 경우 1달러에 4,000원 된다고 하면 뭐야? 지금 1,400원도 아니고 4,000원? 와, 지금 달러 갖고 있는 사람도 대박이네. 제가 어설픈 수준으로 계산한 결과 어떻게 글은 잘렸는데 하여튼 좀 너무 그 유튜버 달러 사놨나 보네. 예, 마이클 샌벨러님, 제이슨 박님, 진짜 5,000원 되면 행복할 것 같네요. 다 왜 이래? 1,500원도 아니고 1,400원도 아니고 뭐 4,500원이야. 수부타이님, 다소 황당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기대 심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네요. 미안해요. 수부타이님 또 달러 좀 사놨구나. 우리 그 엘리엇 TV 중에 달러를 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댓글 쓰는 거 보면 다들 달러 올라야 된대. 자기 돈 얼마 돈. 저는 조금 있는데 나중에 계좌 그것도 오픈할게요. 사채업자. 달러가 1,000원만 올라도 대박 났다고 느끼는데 5,200원이라면 다들 부자 되겠네. 헐. 1,000원도 아니라 100원만 올라도 대박이죠.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 김경환님, 글로벌 반성문에서 빵 터졌어요. 글로벌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인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싱크 87% 하락고 거래중단. 예, 좀 전에 차트 보여드렸죠? 동방의 별빛. 이거 아까 했던 그 내용인데 그대로 또 있는데 댓글이 좀 더 달렸네. 이거요.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뒤에 거 볼게요. 밑에 요 두 개가 더 붙었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캡처했나 보네. 이거를 동방의 별빛님이 소피타이님께 1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폭락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라이트하우스님, 김종감님, 고종관님, 쇼킹부동산님, 경실련, 김한동님 등등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죠. 하긴 폭락론은 긴 세월 언제쯤인가 한 번은 맞긴 하겠죠. 비록 잠깐이긴 하면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하락론 주장했던 사람 때문에 못 샀다는데 불만 있는 분이네. 올리브님, 폭등 유튜버도 대략 15명 이상 되죠. 모두의 부동산, 얼음공장, 이승훈, 월북카페, 후랭이TV, 아포유, 정환이TV, 신사임당, 부인남 등 이들은 지금도 계속 오른다고 하죠. 정작 본인들은 절대 매수 안 하겠죠. 뽐뿌질만 하죠. 누구의 인생이 빚으로 어찌 될지 고민 안 하고요. 과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격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지금 잘못 사면 죽을 때까지 빚 갚다 여행 한번 못 가죠. 뒤늦게 막차 타고 골로 가요. 또 있네. 두 개가 되는데 죄송한데 마지막 읽을게요. 그래도 댓글에서 배울 게 많으니까 오렌지 슈트님, 저 또한 한미 통합
스와프 재연장 문제와 정치의 연관성은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근래의 정치적 이슈들을 되짚어보면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G7 한국 초대, 미사일 사거리 탄도 중량 해제, 주한 미 군수 미군 숫자 유지 확정, 미국 의회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검토 등 근래 한국에 대해 파격적이라 할 만큼 많은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높아진 우리의 위상과 지정학적 중요도를 고려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반중국 전선 구축에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한국은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자 동맹이며 경제 앤 군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으로 우선 한국에 다양한 당근을 던져주고 한국의 참여 의지와 의사 등을 지켜본 후 통화 스와프 재연장 문제를 일종의 채찍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가면서 이거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 재연장하는 거 좀 쇼부 칠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크게 다른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올 연말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는 매끄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안 하고 3개월 했었던 게 조금 미심쩍다 이거죠. 청사초롱님, 중국이 곧 달러 빌려줘라 하겠네. 한중 스와핑, 이자 많이 줄게. 그래도 많이 주요 형님. 이자 한두 번 주다가 배째라 하겠네요. 마지막 댓글. 아유. 김경수님, 같은 30대로서 지금 현재 빚없이 작은 소득으로 남아, 저랑 같이 30대 소소한 재테크를 하며 엘리엇과 라이트하우스 영상 보며 많은 공부를 합니다. 엘리엇님, 환율과 금리와 채권과의 관계 그래프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환율도 상승하는 게 심상치 않지만 채권 시장도 심상치 않네요. 금리는 앞으로 쭉 올라가는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은 누가 되든 과대한 부채와 금융 불균형, 확장적 재정 정책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20, 30대의 환율 감소는 물론 출산율은 앞으로 더욱 떨어지겠죠. 그럼 총인구는 늘어도 장기적으로는 총인구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에 들어간다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 갖추는 게 더 문제죠. 조피디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양반님, 이젠 정부가 바보 머저리를 넘어 사기꾼이 돼서 아래 세대로 갈수록 30대보다 20대 신혼, 미혼, 결혼 예정일수록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듯. 그들의 선택도 문제이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무능했던 정부는 참 빵공정보다도 못한. 근데 다주택자들, 유주택자 중에는 아직도 코웃음 치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유 어쨌든 워낙 하락론 폭락 주장들이 수년간 틀려왔으니. 미스터 강님, 중국의 공동부유 구호는 무시무시한 구호임. 이젠 부실로 부동산 부실채권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내 빈부격차 원흉들의 요소 중 하나이자 공산체제 유지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상류층 부자들을 족치기 위한 부동산 상승을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엄포성 선언임. 따라서 부실 부동산을 넘어 고가 초고가의 부자들에게 물량 축소를 사실상 강제하는 명령이며, 이러한 여파가 이제 큰일이네. 우리나라도 오겠네요. 연쇄작용으로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을 연쇄적으로 폭락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아마 썼을 것 같은데 잘렸어요. 수부타이님, 생산성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끼리 강남 아파트를 얻고 30억 40억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도쿄 팔면 미국 다 살 수 있다고 까불다가 혹 갔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서울 팔면 호주 다 살 수 있다고 침 튀기는 애들이 있다는데 진짜 얼마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미스터 강님, 지인과 술 한잔하고 오니 댓글 알람창이 떠서 보니 답글을 다셨는데, 시진핑이란 인물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사를 크게 보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제가 50줄 초반에 들어서니 보이는 게 70년생 사람들의 오르막 내리막의 분기점이 조금씩 보이더군요. 시진핑이 후세에 남으려고 했다면 지금 무리수 두지 않고 2030년에 진입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총생산력이 미국의 대등한 수준이 되고, 다음 바톤자들이 미국 응가는 패권을 잡도록 선도하는 데 또 잘렸네. 부연하면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수비수는 공을 보지 말고 공격하는 선수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슈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이슈를 양산했는지, 또한 그 양산자가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를 큰 오차 없이 예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댓글이 되게 많았네요. 진짜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캡처를 많이 했는데 중복된 것도 있고 좀 주제랑 조금 어긋난 것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댓글 고수분들이 다양한 의견, 엘리엇의 의견만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댓글에서 많은 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차트 보면 홍콩이 4개월째 마이너스거든요. 오늘은 휴장했지만. 그리고 요 파란 게, 여기 지금 헝다예요. 파란 게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어제도 빠지고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초록색인 1위인 완커는 그래도 생각보다 덜 빠져요. 이게 헝다 빠진 거에 비해서는 덜 빠지고 있죠. 1위라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보라색인 보험회사 평안보험 있잖아요. 걔가 좀 좀 이렇게 위험한 전저점도 이렇게 깨는 거였고, 지금 이게
전이 효과, 전염 효과 이렇게 번져나갈까봐 그게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의 주제를 다시 보면 만약에 한국 성형외과도 인수하고 축구 선수도 영입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발을 들여놨다면 그 자금들이 부동산이라도 들어와 있었다면 그 자국 내 위험성으로 해외 자산을 급하게 매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제가 방송을 하겠지만 아직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경각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방송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피곤한 몸 연휴 때 푹 쉬셔서 그 피곤함 다 잊으셨을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또 저는 또 내일 오전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